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2023년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무기는 좋은 시절 끝났다. 드론 얻어맞고 피난길 오른 전략 폭격기인데요.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3종 세트가 있죠. 투폴레프 95라고 하는 베어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투폴레프 160 블랙잭이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 이거는 이제 가변익 초음속 폭격기죠. 그리고 또 투폴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이렇게 세 종류의 폭격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이 핵투발 임무를 주로 하던 그 임무를 맡았던 베어 전략 폭격기 어떤 건지 알아보겠고, 이 베어 전략 폭격기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KH-101 순항미사일을 계속 때리는 이런 임무들을 지속적으로 맡아 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3주 사이에 2번이나 얻어맞고 또 한 번은 도망가서 살았던 러시아 최고 등급 보안시설 엥겔스 공군기지인데요. 자, 이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12월 5일, 그리고 12월 25일, 그리고 12월 29일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12월 5일과 12월 25일은 이런 식으로 투폴레프 95 베어 폭격기가 파괴가 됐다고 그래요. 12월 5일은 한 대는 대파됐고 세 대는 이제 소량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고, 또 12월 25일도 한 대가 대파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 엥겔스 공군기지, 바로 투폴레프 95의 이 서쪽, 러시아 전 영토의 서쪽 지역 운용기지인데 여기에 있는 투폴레프 95들을 전부 동쪽으로 도망시켰어요. 자, 방공 책임자 잡아다가 굴락 보내!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29일 날 공격한 거는 막아냈다 라는 건데,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무려 630km 떨어져 있는데 세 번이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은 이유는 투폴레프 95 베어 폭격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전선 후방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순항미사일 셔틀 노릇만 했던 이 투폴레프 95 MS 폭격기인데요. 무서워서 영공에는 못 들어가겠고 이거라도 해야지 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미사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합해서 8발이죠. 이게 KH-101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인데 1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자, 이거 8발을 최대 달고 쏘는 역할을 하는데 프로펠러 비행기다 보니까 또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프로펠러기의 특성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치면 제담 같은 이런 정밀 유도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일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장거리 순항미사일만 쏘는 이런 역할들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사일도 다 떨어졌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으로 엥겔스 기지를 때리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저기 있다가는 지금 계속 터져서 이 엄청난 전략 폭격기 다 파괴되겠다 싶어서인지 이렇게 극동지역으로 도망갔어요. 극동지역에 우크라인카 기지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피해서 우크라인카 기지로 갔어요. 우크라이나 기지인데 여기가 지금 이 극동지역으로 들어오는 이 투폴레프 95 우리 동해로 가끔씩 들어오는 투폴레프 141 이 베어 폭격기를 해상 초계기 버전으로 개조한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인카 기지인데 이 기지로 피신 갔습니다. 참 모양새에 빠지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폭격기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전과는 안 맞아 보이는 터보프로 폭격기죠. 다 제트인데 채만 지금 터보프로 프로펠러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나왔냐? 일단 첫 스타트는 모방입니다. 모방. 투폴레프 4 불이라고 하는 이 애칭을 가진 폭격기인데요. 1947년 소련이 만든 이 핵폭격기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이 1945년
B-29 폭격기를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폭격을 했죠. 그래서 B-29는 핵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은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핵 폭격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련은 핵 폭격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B-29가 있죠. 어떡하냐? 뺏겨서라도 만들어야지. 마침 2차 대전 기간 중에 극동 지역에 불시착한 미국의 B-29 폭격기가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뺏겨서 모방한 게 투폴레프4 불입니다. 스탈린이 야 내가 원래 뺏기는 건 좀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봐줄게 급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1947년인데 문제는 이 1947년에 미국은 이런 걸 또 만들어버리네요. 제트기입니다. 제트 폭격기 B-47 스트라토 제트 그러니까 성층권의 제트기라는 애칭의 폭격기인데 당연히 성층권이라고 주장하니까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훨씬 더 빨리 날아가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련이 어버버 하는 사이에 소련 영공 아주 높이 들어가가지고 핵폭탄 떨어뜨리고 가버리는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우리 기술자 동무들 뭐하냐 굴라크 또 마렵냐 가고 싶냐 굴라크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련도 또 비상 걸린 겁니다. 야 우리도 더 센 거 만들어야 돼 하고 해서 더 센 폭격기 만들기로 하는 겁니다. 자 미국 대형 폭격기에 대항할 새 폭격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투폴레프 설계국에 떨어진 특명인데요. 1948년 소련 공군님이 투폴레프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동무 연락 받았어? 지금 스탈린 동지 극대노에서 폭격기 개발 책임자들 끌고 오라고 노발대발 중이래.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은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투폴레프에서 아주 급하신 건 알겠는데요 동지 솔직히 투폴레프4도 겨우 만든 거 아시죠? 뺏겨서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뭐 대형 항공기 만들어 봤어야 미국이랑 비벼보기라도 하죠. 지금 우리 제트 엔진 기술 수준이 투폴레프 16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KGB를 족치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어디 가서 설계도 훔쳐오라 이거죠. 야 제트 엔진 안 되면 터보 프로브로는 뭐 어떻게 안 되겠냐? 너희 터보 프로브 많이 만들어 봤잖아. 라고 이제 공군이 이야기하니까 투폴레프가 덩치만 좀 키우면 터보 프로브라도 대륙간 횡단 가능한 폭격기를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속도랑 고도면에서 미제놈들 물건보다 좀 그래도 많이 좀 딸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니까 야 어차피 뭐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미제 심장부에 핵폭탄 떨굴 수 있는 항속력 가진 폭격기면 돼. 야 터보 프로브라도 만들어 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트 엔진으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니까 터보 프로펠러기로 대륙간 비행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항속 능력을 가진 대륙간 폭격기를 만들기로 한 거죠. 그런 이 결심을 한 데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융커스사 엔지니어인데 2차 대전 마지막에 그 독일이 자기네들의 전력을 확 끌고 모아가지고 소련하고 싸우던 그 동부전선에 있던 병력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서부전선의 영국군과 미군하고 발지 대전투를 한번 건곤일척으로 한번 붙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군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자기네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부전선에서 소련군하고 싸우던 주력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미군하고 싸우다 보니까 소련군하고 싸우던 동부전선 비워버렸죠. 그래서 소련군이 확 치고 들어가가지고 베를린에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 미국, 뭐 영국 이런 이 연합군들이 이 독일의 과학기술자들 서로 그냥 잡아가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어요. 그 와중에 이 융커스사의 엔진 엔지니어가 소련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정말 내 인생의 역작이다 하고 만든 게 이 사람이 쿠즈네초프 NK2라고 하는 터보 프롭 엔진인데 프로펠러가 지금 8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4개가 따로따로 돌아갑니다. 동축 반전 카모프 52, 카모프 32 이런 헬기를 보면 동축 반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펠러도 2개가 지금 같이 붙어가지고 서로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와 파워를 더 업시킨 이 엔진을 독일 출신의 엔지니어가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투폴레프 95 배업 폭격기를 만드는데 이 엔진은 나중에 소련에서 만든 아주 큰
공기부양 상륙함이 있죠. 주브르라고 하는 거. 500톤짜리 상륙함이죠. 그거에다가도 이 엔진을 집어넣습니다. 자, 6.25 전쟁 중에 등장한 소련 최초의 대륙간 폭격기인데요. 투폴레프 95 베어 1952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1952년 50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닌가요? 바로 B-52 폭격기가 이때 미국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B-52 폭격기하고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길이는 46.2m, 폭은 50.1m,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고 넓고 그렇습니다. 자체 중량 90톤, 최대 이륙 중량은 188톤. 아까 그 동축반전 프로펠러, 터보프롭 엔진 4개, 그리고 속도 정말 놀랍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최대 속도가 925km, 시속 925km. 이건 뭐 요즘 제트 여객기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B-52 폭격기 제트 엔진이죠. B-52 폭격기가 한 1000km, 1050km 이렇게 되는데 그게 거의 필적해요. 프로펠러인데 수당 속도는 시속 550km. 항속 거리는 대륙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0km. 상승 한도는 13,716m. 그러니까 13km 정도까지 올라가요. 폭장량은 최대 20톤. 뭐야? 20톤? 20톤밖에 안 돼? 아니 뭐 F-15K 이것도 뭐 한 9톤, 10톤 이러는데 폭격기인데 전략 폭격기 이렇게 덩치가 큰데 기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B-52 폭격기는 31톤을 폭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톤. 그리고 B-52 폭격기의 자체 중량은 그렇게 덩치가 크고 제트 엔진 달았는데도 83톤. 여기는 90톤. 그런데 이제 터보프로로 해서 925km까지 동축 반전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동축 반전. 딱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카모프 32. 우리 한국에도 소방 헬기 많이 날아다니죠. 카모프 32, 또 카모프 52 동축 반전 하다 보니까 다른 헬리콥터들은 이 로터가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다 보니까 또 두 개를 또 반대로 서로 돌리다 보니까 이 막 공기 막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소음이. 그걸 카모프 52, 카모프 32 같은 그걸 지금 이 네 대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냐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했지만 절대 해결 불가능한 한 가지 결정적인 결정이 뭐냐? 엄청난 소음. 카모프 52 같은 헬리콥터 4대를 한꺼번에 그냥 딱 뭉쳐가지고 비행을 시키는 것과 똑같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냐. 그래서 이게 들어보니까 한 40km 밖에도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공습 사이렌 필요 없네. 튑시다. 일단 음속보다 소리보다 늦죠. 이 폭격기는. 그런데 이 소리는 40km나 전파되죠. 그러니까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건 최대 속도인데 그럼 더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천천히 가도 수십 초 전에 또 수초 전에 이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공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미사일 쏠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자, 그래서 폭탄창은 이 내부 무장 폭탄창은 이런 식으로 있지만 적진에 들어가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 셔틀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B-52 폭격기 이런 거 보면 막 폭탄 팍 떨어뜨리는 사진 있죠. 하다못해 B-2 스텔스 폭격기도 폭탄 떨어뜨리는 사진 있죠. 그런데 이 투폴레프 95는 한 번도 폭탄 떨어뜨린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왜? 그거 안 하니까. 왜? 못하죠. 적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도 이 소련군은 이 투폴레프 95를 이 아예 전쟁에 투입하지조차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간 적은 없고 아주 멀리서 그냥 순항미사일 쏘는 이런 역할만 하는 독특한 컨셉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 안에다가 핵폭탄 집어넣으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ALCM, 즉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이제 다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사일 재고도 없고 쏠 수 있는 미사일도 없고 폭탄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들 자기 기지인 엥겔스 기지로 막 날아오고 하니까 지금 극동지역에 도망와가지고 요양하는 신세로 전략한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